B 외대 T3.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나다라 맵까지 5개의 제시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나눠야 돼. 그 다음에 요약하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줬어. 나누는 기준. 유형 구분하는 기준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중심으로. 동기, 목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 동기가 뭐야? 왜 그런 행동을 해? 혹은 이 동기의 이 행위의 목적은 뭐야? 이걸 가지고 두 제시문을 나누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볼까? 5개니까 아마 둘, 셋, 셋, 둘 이렇게 나뉠 거야. 하면서 OX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 바빌로프 연구소에 남아있던 연구원들은 사실상 정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계속 일을 했다. 그들은 도처에 숨어있는 굶주린 군중이 저장고를 털어 미래 세대를 위해 저장해둔 밀과 보리, 콩, 종자를 죄다 먹어 치우지 않을까 염려했어. 자, 여기 연구소에 남아있던 연구원들은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연구원들은 연구소에 견고한 벽을 바리케이드 삼아 불침번 돌아가면서 잠을 안 자고 종자를 지켰다.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종자란 말이야. 종자가 씨를 말하는 거야.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훗날 그 종자들이 러시아와 세상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했어. 그래서 불침번 쓰고 지키는 거야. 종자를 먹어버리면 미래 세대는 이걸 다시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연구소 직원은 40만 개의 종자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골라가지고 여러 개의 보관용 견본을 만든 후 상자 안에 넣었어. 그리고 종자를 분산시킨 다음에 연구원들은 문을 닫아 걸은 채 얼어붙을 것 같은 엄습하고 차가운 지하실에 남은 종자와 씨 감자를 지켰단 말이야. 추위로 몸이 얼어붙고 굶주려 허덕이면서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계속 종자를 보살폈어. 바빌로프의 동료 중 가장 헌신적이던 9사람이 병으로 숨지거나 굶어 죽었어. 아이러니하지, 그지? 종자를 앞에 두고, 종자라는 게 심으면 종자지만 먹으면 식량인데 굶어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끝내 자신이 돌보던 씨앗을 먹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개인적으로 배고파 죽고 굶주려 죽을 정도면 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위는 뭐야? 행위는 뭐야? 이 연구소에 그 음습하다는 게 이제 저장고가 되겠지. 거기에 남아있는 밀과 보리와 콩, 이 종자를 지켰단 말이야. 목적이 뭐죠? 행위의 목적이. 행위의 목적은 뭐야? 이거잖아. 아니야? 맞지? 이 저장고에 있는 종자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켰어. 만약에 미래 세대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먹었어야지, 당연히. 자, 그래서 가 제시문은 자, 연구소에 남아있는, 저장고에 남아있는 저 종자들을 지켰다는 것은 행위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자, 행위의 목적은 뭘까요? 공동체, 미래 세대, 공익.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올려야 돼. 공동체 이익,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미래 세대, 공익. 반대말은 개인이니까 사익이겠지, 그지? 어? 그럼 뭐 여기 지금 미래 세대가 아니라 본인들이야, 당사자야, 현실. 공동체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어느 쪽이야? 공동체 이익 쪽이겠지, 그죠? 바빌로프 연구소의 연구원들 굶어 죽으면서까지 종자를 지켰단 말이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혹은 공익을 위해서. 공익은 구체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행위였단 말이야. 동기나 목적이 본인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해됐어? 두 번째로 가볼까?
자,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 없는 판이었다. 이거 그해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거야. 자, 수능특강 조정래구나. 자, 그럼 봐봐. 1인이라는 것은 일본인들을 말하는 거야.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7마지기 논을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판이야. 그러니까 돈을 내야만 차지할 수 있다고. 자, 일본 사람들 조선인한테 판다고 그러니까 돈 내고 사야 한다고. 물론 한생원에게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살 돈이 없네. 도대체 전의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전의 임자. 자, 이거 무슨 뜻이야? 한생원이 원래 이 전 밭전자니까 밭의 임자란 말이야. 지금은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본 사람이 이 땅을 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팔면 돈 주고 사면 되잖아. 근데 한생원은 지금 돈이 없어. 근데 그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내가 전에 주인이었는데 당연히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라가 말라 비틀어진 거냐.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나라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다. 이번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잘못 읽었죠. 그 다음에 새 임자가 나와야 되겠죠. 일제강점기가 끝났단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주인이었던 땅을 나라에서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근데 원래 땅 주인 누구냐고? 한생원. 이해됐지 이제? 봐봐. 중간에서 원래 내 땅이었는데 나한테 돌려주지 않고 팔고 있는 나라, 조선, 정부, 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한생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독립. 나라가 독립하는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의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치? 그렇죠. 그랬더니 이럽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 이거는 전의 임자가 도로 갖는 게 맞는 거야. 나라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로운 임자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건 잘못됐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 나 오늘부터 도루 나라 없는 백성으로 갈 거야. 제가 36년도 나라 없이 일제강점기를 살아왔는데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 여기서 뭐야? 원래 내가 땅주인이었으니까 나한테 돌려주는 거.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을 뺏어가지고 되팔아먹는 게 그게 나라의 꼴이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독립했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부르기를 잘했지.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조정래 소설 중에서 자,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했는데 결국은 나라가 중간에서 새로운 임자에게 땅을 팔기 때문에 한생원은 원래 전의 임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공동체, 나라잖아, 나라.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뭐야?
원래 전에 주인이 나였으니까 내가 도로 돌려받는 게 맞다. 이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개인주의죠.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야. 개인의 이익이 성립하면 나라는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는 거야. 나라가 있으려면 내 이익을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나라가 훌륭한 거야. 내 이익을 안 지켜주면 쓸데없는 거야. 알았니? 결국 이 한생원의 머릿속에 중심은 어디부터 나온다?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 제일 머릿속에 우선적으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첫 번째 제시문 가하고 다른 내용이죠. 가에서는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익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여기 지금 한다는 얘기가 독립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건 공동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두 가지 제시문은 정반대의 내용이다. 다른 한번 볼까? 이거 봐봐. 계속 문학 나오잖아. 이거 다 수능 특강에 그에 있던 거야. 문학 공부해도 나중을 위해서. 나는 사형 선고라면 질색입니다. 나는 사형 선고라면 질색이래. 리우는 타루를 쳐다보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자원보건대 조직하는 구상을 해봤어. 제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당국은 빼버리기로 합시다. 이 당국은 담당하는 거죠, 그지? 게다가 당국은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여기저기 친구들이 있으니 우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주겠죠. 뭐가 되는데? 여기에 중심 되겠지, 그죠? 그리고 물론 나도 거기가 바로 자원보건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띄는 건 뭐야? 당국은 빼버리고 이런 거지. 당국이라는 게 담당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원보건대를 만드는데 나라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이 당국자야, 당국자. 근데 그 사람들 빼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원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민간이 우리가 따로 하겠다. 리우는 생각을 해보았다. 근데 리우가 이거 주인공 이름 아는 사람이면은 이거 딱 나오는데. 프란츠 카프카 페스트야, 페스트. 알제리 오랑시에서 페스트가 번져가지고 페스트 흑사병 죽으면 시커멓게 뭐 시체가 막 다 불에 탄 것 같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그래. 중세 유럽에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었어. 근데 페스트가 알제리 오랑시에서 퍼졌고 오랑시가 폐쇄됐단 말이야. 이 리우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프랑스 기자였고 처음에는 이 알제리 페스트가 퍼진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기자인데다가 페스트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난 오란시 도시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어떤 이익을 추구했다고? 우리가 이익으로 할까? 개인이야, 개인적 이익. 이기적인 거지, 그지? 알제리 오란시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건 말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질비한 건 말건 그거는 상관없어. 내가 살아야 돼. 이랬는데 거기 나온 그 의사, 자원봉사하는 의사가 나오거든. 그분이 자기 목숨 전염될 걸 각오하고 그 환자들을 막 치료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그거 보면서 페스트의 주인공인 리우는 생각이 달라져.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원보건대를 조직해서 알제리 오란 시민들을 구하려고, 환자들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야. 이미 답은 나왔어. 공동체 이익 혹은 개인적 이익 추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니까 공적 이익,
공동체 이익 추구하는 거야. 이 리우의 자원보건대의 조직과 활동은 모두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멀리한 거지. 그러면 얘는 가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긍정이라고 했으니까 가란 말이야, 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소설을 안 읽었으니까 계속 읽어줄게. 리우는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니 좌우간 알려는 드려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생명을 잃지도 모르니까. 타루는 회색빛 또는 이 등장인물이야. 침착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보건대에 헌신한 사람들은 사실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대단한 칭찬을 받을 처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야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때 처지로는 오히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건대를 조직해야지. 보건대는 우리 시민들이 패스트 속에 더 깊게 파고들도록 도와주었으며 시민들에게 부분적이나마 질병이 눈앞에 있으니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납득시켰죠. 이처럼 패스트는 몇몇 사람들의 의무로 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원보건대였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을 구하고 혹은 전염돼서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제리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이 도시에서 해야 되는 패스트 감염된 이 오란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실존주의라고 해서 인간의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한, 원래는 철학이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문학으로 바꾼 소설의 대표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실존주의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삶일까? 정의로운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문학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리우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지요. 이 리우의 삶의 모습이 바로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야. 누구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난 전염병에 안 걸렸으니까 내보내달라고 그래야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근데 중간에 그 의사 류라고 그래. 의사 이름이 류인 것 같아. 이 류의 헌신적 봉사. 그때 생각해봤어. 저 사람 의사니까 당연히 환자를 돌보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류는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전염될 거 뭐 이런 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로서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모르겠어. 아무튼 의사였기 때문에 돈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류가 바뀌잖아. 이기적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공적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인물로 바뀐다고. 그래서 이 프란츠 카프카가 실존주의 문학에 이 패스트란 작품을 쓰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얘처럼 살으려고 써놓은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에 맞서서 싸우는 시민들, 그 시민들은 그것을 의무로까지 생각했어. 그래서 본연의 실체, 모든 사람의 문제로 등장했어. 그러니까 리우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거야. 생각해봐. 저 사람 패스트에 안 걸렸는데? 알제리 사람도 아닌데? 됐어? 의사도 아닌데? 저렇게 목숨을 내던지면서 헌신적으로 패스트에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고 패스트를 막으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의 문제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 랑베르가 말을 꺼냈다. 나는 떠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있겠어요. 랑베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자기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곳을 떠난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인간적이다. 혹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이거 당당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은 사람도 있고,
의사니까 도와줘야 되는, 마땅히 환자를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떠나면 난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남은 사람도 있고. 랑베르가 말했다. 그러나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까지 한마디 없던 타루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만약 랑베르가 남들과 불행을 같이 나눌 생각이라면 행복을 위한 시간은 결코 얻지 못 얻고 말 것이니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계속 타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있잖아, 사람들한테, 난 이게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행위의 여기 행위니까 행위를 결정하는데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고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이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갈등하는 상황이잖아. 그 상황에서 제시하는 거야. 너가 사적 개인적 이익을 버리고 공적 공동체의 이익을 선택하면 너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명, 재산 이런 거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후회할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항상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자, 그게 아닙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나는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봐봐. 자기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이 랑베르는 이 페스트가 번진 그 오란시의 시민들을 돕는 것, 시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자기는 공동체 소속도 아니고. 근데 그러나 이제 볼 대로 다 보고 나니까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나도 이곳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일원이다.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들 모두에게 관련된 거다. 내일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랑베르는 남아서 이 패스트의 전염을 막고 이 어려운 이런 고난을 같이 이겨내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랑베르도 그렇고 리우도 그렇고 모두 공동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혹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 다하고 가는 같은 거죠. 라고 가볼까? 공동체주의자들은 공익의 독립적인 실체를 강조한다. 자, 공익의 독립적인 실체를 강조하는데, 실체설을 혹은 적극적인 인식론으로 지칭되는 입장에 따르면 사익에 우선하는 공익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공익은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를 위한 선이래. 굿이란 말이야. 베스트란 말이야. 공익은 개인을 포함한 자, 그럼 공익을 추구하면 개인의 이익도 당연히 달성하는 거네. 맞지? 자, 그러면 얘도 거기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지. 가하고 다하고 라가 모두 공익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돼. 여기 아예 말했어. 베스트라고 그랬지. 그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증거에 따라서 공평성과 자비로움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바로 공익이란 말이야. 공동선. 따라서 각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공동선의 추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그거지.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포함한 베스트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건 개인의 이익도 달성된다는 거야.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익이죠. 마지막 말로 가볼까? 사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것에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해. 개인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개인은 오직 자신의 노동 생산물의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다 나왔죠, 그지? 아까 나에 나와 있는 거. 나가 뭐였어? 한생원 얘기 나왔잖아.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원래 경제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더라도 의도하지 않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익 추구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흔히 그 자신이 진실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는 경우보다 더욱 효과적이래. 그럼 뭐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이익도 같이 증진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명료하게 풀어보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이 있잖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공익을 증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본을 국내 산업의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느 산업 분야의 생산물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질지에 관해서 각 개인은 자신의 지역 상황에 근거해서 어떠한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지역 상황에 맞게 근거로 해서 잘 판단하면 잘 투자한 거잖아. 그러면 이익이 남잖아. 그러면 개인에게 그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는 불필요한 수고를 할 뿐이야. 잘 모르면서 떠들지 말고요.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불필요한 수고를 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이 이익 추구한다는 건 다른 사람, 여기서 정치가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가 같은 공동체,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개인 스스로 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개인은 개인적 이익 추구에 대해서 더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럼 결국은 개인의 이익, 사익이라고 그러지.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 사익 추구는 공익의 증진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이 실현될 수도 있어. 그러면 공익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사익이다. 사익의 출발이 공익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사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하고 한생원의 생각과 마의 생각은 모두 개인의 이익 추구, 즉 사익 추구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은 나마니까 반대가 가, 다, 라 이렇게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눴고요. 요건 사익이고 이건 공익이고 공동체 이익으로 대비된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돼. 정말 짧게. 왜냐하면 분량이 400자야 400자. 자, 우리가 400자 계산 한번 해볼까? 자, 맨 끝에 보세요. 자, 이제 1번 문제에 대해서 400자래. 저는 원고지 400자, 400자 원고지니까 그거 200자. 자, 그러면 행위나 동기를 중심으로 얘네들을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 일단 분류의 내용은 이 정도면 되겠어. 50자 정도면. 맞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하고 가하고 다하고 라하고 공익, 그 다음에 나하고 마하고. 여기 세 지시문이야. 여긴 두 개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길겠죠. 이해됐어? 나머지 분량은 지금 350자가 남은 거야. 이 350자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일단 가 따로, 다 따로, 라 따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따로, 마 따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350자는 7개니까 7개를 배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50자씩 하면 7개잖아. 그지? 그래서 이 350자에 250전변에 어떻게 해? 7개니까 7개면 4, 3이네. 그지? 200자, 150자 정도로 분량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 두 개 유형으로 나누고요. 기준 설정해서. 그다음에 200자는 공익, 150자는 사익 정도로 쓰면 400자가 얼추 맞잖아. 그지? 요걸 기준으로 쓰게 되는 거야. 알겠지?